기출문제만 열심히 풀어도 생명보험 자격시험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제 영상만 계속 봐도 시험을 합격한다는 뜻이죠. 혹시 개념정리 책부터 보고 계신가요? 그렇게 시작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합격에 대한 부담감이 클 겁니다. 그냥 생명보험 자격시험 기출문제 해설 시리즈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또 듣고 이해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옆에서 여러분의 합격을 돕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드릴게요. 그럼 생명보험 자격시험 기출문제 해설 시리즈 그 5번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이 향상되어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2번. 국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3번.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보장 수준이 증감한다. 정답은 2번이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든 중요한 제도입니다. 1번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고 사회보장제도가 필요 없게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령화나 경기 침체 같은 여러 사회 문제 때문에 그 필요성이 점점점 더 커지고 있죠. 3번 보기는 민영보험의 특징입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적게 내든 많이 내든 보장 수준이 동일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의 공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민영보험과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고객분들과 상담할 때도 이 개념을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신뢰를 얻겠죠. 자, 문제 2번. 다음 중 생명보험 자산의 운용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생명보험 자산의 일부를 부동산과 같이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2번. 중도 해지 시나 보험사고 발생 시 반드시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 등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신탁재산적인 성격이 있다. 3번. 다수 계약자의 소액 자금이 모여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2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죠. 생명보험 자산의 운용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생명보험 자산은 단기간 운용되는 자산이 아니에요. 고객과 최소 수십 년의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장기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1번처럼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죠. 2번과 3번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고객들의 돈을 신탁처럼 관리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생명보험은 장기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운용할 때도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이라는 3가지 원칙을 모두 고려합니다. 고객에게 단순히 수익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산이 어떻게 안전하게 운용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사망률은 괄호 가 나누기 괄호 나. 자, 1번 가는 1년간의 사망자 수, 나 연초의 생존자 수. 2번 가 1년간의 생존자 수, 나 연초의 사망자 수. 3번 가 연초의 생존자 수, 나 1년간의 사망자 수. 정답은 사망률은 특정 기간 즉 1년간의 사망자 수를 그 해 초에 살아있던 사람들의 수로 나누어 계산해요. 보험료를 계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확실하게 외워두세요. 여기서 사망률 계산식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본 문제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사망자 나누기 생존자 수라는 공식을 머릿속에 정확히 넣어두세요.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 수익자는 보험 계약자로부터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이다. 2번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이다. 3번 보험사고란 보험회사가 그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다. 정답은 2번이죠. 생명보험 계약의 주요 용어들을 정확히 아는 문제입니다.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바로 피보험자입니다.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를 뜻해요. 1번과 3번은 모두 맞는 설명이죠. 여기서 여러분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자 이 4가지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객에게 설명할 때는 각 역할이 헷갈리지 않도록 쉽게
쉽게 풀어 설명해 줘야겠죠. 이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외워두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가 가능한 날짜는 일반 계약이고요. 보험증권을 받은 날은 10월 8일, 일은 10월 3일입니다. 자, 그럼 1번 10월 21일, 2번 10월 30일, 3번 11월 2일. 정답은 1번이죠. 청약 철회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두 가지 기준이 있고, 이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에 따르면 보험증권 수령일은 10월 8일로부터 15일 이내이기 때문에 10월 23일까지이고요. 청약일 10월 3일로부터 30일 이내 11월 2일까지인 거죠. 둘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은 10월 23일입니다. 보기에 있는 10월 21일은 이 기간 안에 포함되므로 청약 철회가 가능한 날짜가 맞습니다. 여기서 청약 철회는 고객의 권리이자 우리 설계사에게는 꼭 알아야 할 의무입니다. 먼저 도래하는 날이라는 중요한 조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시험뿐만 아니라 실제 고객 상담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안내해야 고객의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문제 6번. 다음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다. 2번 피보험자의 구두 동의도 가능하다. 3번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받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유효하다. 정답은 1번이죠.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은 혹시 모를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번은 틀린 설명이죠. 구두 동의는 절대 효력이 없습니다. 3번도 잘못되었는데요. 동의는 계약 체결 이전에 받아야만 유효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필수라는 거죠.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런 중요한 절차는 시험을 떠나서 실제 업무에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이니 철저하게 기억해 두세요. 자, 문제 7번. 다음 중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번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3번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죠.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해지와 무효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고지 의무 위반은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무효는 보험의 본질적 내용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세요. 자, 문제 8번. 다음 중 보험 계약 심사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보험금 청구 접수, 2번 보험사고 조사, 3번 계약 인수 및 보험료 한도 결정. 정답은 3번이죠. 보험계약 심사, 즉 언더라이팅은 계약을 받아줄지 말지 인수 여부, 그리고 보험료를 얼마로 정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1번과 2번은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업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보험 설계사에게 언더라이팅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객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약 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오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어요. 고객이 왜 이런 걸 물어보냐고 질문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문제 9번. 다음 중 보험 설계사의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 설계사는 고객과 직접 대면하여 생명보험의 효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2번 고객들은 어렵고 복잡한 보험 약관보다 보험 설계사의 설명을 더 신뢰한다. 3번 생명보험은 복지국가 실현에 필요한 건강보장, 소득보장, 노후보장 등 3층 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보기는 생명보험의 윤리가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설명이죠. 복지국가의 3층 보장은 사회보험, 기업보험,
개인보험을 의미하며 여기 생명보험은 개인보험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1번과 2번은 설계사의 역할과 윤리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여기서 생보험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삶을 설계하고 함께하는 신뢰의 파트너 역할을 합니다. 전문 지식과 함께 윤리적인 태도가 갖춰질 때 비로소 진정한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자, 문제 10번. 다음에서 보험 사기 계약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평소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보험 설계사의 권유에 의해 가입한다. 2번 자신의 소득 수준보다 과다한 보험에 가입한다. 3번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동일한 종류의 보험 상품을 여러 회사에 분산하여 가입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자들은 보통 주변 사람의 권유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번과 3번은 모두 보험 사기 계약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여기서 혹시라도 고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보험료를 내려고 하거나 비슷한 보장의 상품을 여러 회사에 중복 가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면 한 번쯤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고객의 가입 목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실질적인 감독주의에 의한 감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회사의 해산에 이르기까지 보험 산업의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독한다. 2번 보험 사업을 허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건을 규정해 두고 보험회사가 이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 사업을 허가한다. 3번 보험 감독에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정답은 2번이죠. 2번은 준거주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실질적 감독주의는 보험회사가 운영되는 모든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준거주의는 법규만 지키면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고요. 실질적 감독주의는 법규 준수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 전반을 감독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개념의 차이점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자, 문제 12번. 다음 중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 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2번 보험 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는 생명보험협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설계사 허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3번 보험업법에서는 등록 후에도 부당한 모집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모집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보험설계사는 금융위원회에 허가가 아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등록 업무를 협회 등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설계사는 허가가 아니라 등록을 통해 자격을 얻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작은 단어 하나가 정답을 가르는 경우가 있으니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보험 설계사의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금융위원회가 보험 설계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험 설계사에 대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2번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1회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번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 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1회 받은 경우는 영업정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회 이상 받았을 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번과 3번은 모두 맞는 설명이죠. 여기서 보험 설계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어떤 행동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제대로 숙지하는 것은 전문가의 기본 소양이겠죠. 자, 문제 14번. 다음 중 인증 설계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우수한 생명보험 설계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업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번 보험 계약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 3번 우수한 생명보험 설계사들에게 더 많은 수당을 제공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기 하기 위해. 정답은 3번입니다.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는 설계사의 자긍심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직접적으로 수당을 더 많이 주어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고객분들에게 더 나은 설계사를 만나고 싶다면 이 인증을 확인하세요 라고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꾸준히 노력하여 우수 인증 설계사가 된다면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자, 문제 15번. 다음 중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변액보험계약의 특약, 2번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 3번 재보험계약. 정답은 1번입니다.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이라서 계약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변액보험의 특약이나 최저 보증되는 보험금은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2번과 3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약입니다. 여기서 예금자 보호법은 우리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어떤 계약이 보호받고 어떤 계약이 제외되는지 정확히 알고 고객에게 안내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설계사의 역할이겠죠. 자, 문제 6번. 다음 중 보험회사 경영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 사업연도 말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 공시를 해야 한다. 2번 분기별 임시결산 항목에는 자산의 건전성, 자본의 적정성, 수익성 등의 항목이 있다. 3번 수시 공시사항은 발생 즉시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이를 3년간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보험회사의 결산 공시는 매 사업연도 말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개월이 아니라는 점 꼭 헷갈리지 마세요. 2번과 3번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영공시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를 고르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이 공시의 기본 규정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문제 17번. 다음 중 문제 행동 소지자, 악성 민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회사는 민원 평가 및 평판 관리, 업무 처리 효율성을 위해 문제 행동 소비자의 민원일지라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2번 무리한 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하는 문제 행동 소비자는 보험회사와 감독 당국의 민원 분쟁 처리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3번 문제 행동 소비자 유발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민원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정답은 1번이죠. 보험회사는 문제 행동 소비자의 민원일지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모든 민원을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도 연결되거든요. 고객의 민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약관과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18번. 다음 중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보험 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장애인 등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2번 금융재산 상속공제, 3번 보험료 세액공제. 정답은 3번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료를 납입할 때 받는 세금 혜택으로 상속이나 증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번과 2번은 모두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세제 혜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보험은 단순한 보장을 넘어 자산의 상속과 증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종신보험 같은 상품은 상속 플랜의 핵심이 되기도 하니 이 세제 관련 내용을 잘 알아두면 고객에게 더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문제 19번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사적 연금 소득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55세 이후 수령, 2번 가입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수령, 3번 연금 수령 연차가 6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정답은 1번이죠. 사적 연금 소득이 분리과세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연금을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객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상품의 세제 혜택은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연금의 분리과세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고객의 은퇴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 문제 20번. 다음 보험 설계사의 세제에 대한 설명에서 관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관로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1번 수익금액, 2번 소득금액, 3번 과세표준. 정답은 1번입니다. 수익금액이죠. 연말정산 사업 소득금액은 금액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문제는 설계사 본인의 소득과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내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고 세금이 부과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 21번. 다음에서 생명보험과 관련된 법규와 내용
보험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번 상법, 생명보험 계약 관계 규정, 2번 보험업법, 보험업 허가, 3번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보험감독의 근거, 4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변액보험의 운영 규율. 정답은 3번입니다. 보험감독의 근거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보험회사 구조조정의 근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1번, 2번, 4번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법규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 모습이겠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 22번. 다음 중 생명보험의 특징과 내용이 맞게 짝지어진 것은 1번 보장 대상, 재산상의 손해, 2번 보상 원칙, 정액 보상, 3번 보험기간, 단기 확정기간, 4번 취급회사, 손해보험회사. 정답은 2번입니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생존 등 정해진 사고가 발생하면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상이 원칙입니다. 1번은 손해보험의 특징이고요.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장하죠. 3번도 손해보험의 특징이고요. 생명보험은 장기간 보장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기본적인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는 시험의 단골 손님입니다. 정액보상 생명보험, 실손보상 손해보험, 사람 생명보험, 재산 손해보험 처럼 핵심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문제 23번. 다음 중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보험계약에 있어서 종속적인 보장 내용을 의미한다. 2번 주계약은 독립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3번 주계약에는 특약이 반드시 부과되어야 한다. 4번 한 번의 보험 가입으로 여러 가지 보장을 받거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이죠. 주계약은 보험의 가장 핵심적인 보장 내용이며 다른 보장 내용 없이도 독립적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1번과 4번은 특약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주계약만으로도 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계약과 특약의 역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은 주계약을 보완하는 역할이고 주계약은 보험의 뼈대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고객에게 설명할 때도 주계약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하고 필요에 따라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상담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자, 문제 24번. 다음에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다. 2번 중장기 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상품이다. 3번 저축 기능을 강화한 상품이다. 4번 생존 시 지급하는 급부금이 없는 순수 보험으로만 개발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위험 보장이 주된 목적이므로 만기 때 받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넘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2번과 3번은 저축성 보험에 대한 설명이고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보장성 보험도 만기 환급형으로 설계해서 만기 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장성 보험과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과 만기 환급금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위험 보장이 주된 목적이고 저축성 보험은 목돈 마련이 주된 목적이죠. 이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고객의 필요에 맞는 상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문제 25번. 다음 중에서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특약 부과가 자유롭다. 2번 보장기간이 평생이다. 3번 보장성 보험이다. 4번 대표적인 생존보험 상품이다. 정답은 4번이죠.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사망보험 상품입니다. 1번, 2번, 3번은 모두 종신보험의 올바른 특징이죠. 여기서 핵심은 종신보험은 이름 그대로 평생 종신을 보장합니다.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므로 사망보험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자, 문제 26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환급금이 변동한다. 2번 투자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3번 보장성 보험의 형태로만 판매된다. 4번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정답은 1번이죠.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서 그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 환급금이 변동하는 상품이죠. 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변액보험은 보험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동시에 받습니다. 3번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보장성뿐만 아니라 저축성 변액보험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4번 역시 틀렸습니다. 보장성 변액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액보험은 투자와 보장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진 상품입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투자 위험성도 반드시 안내해야 하는 상품이죠. 자, 문제 27번.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인가? 장애인을 관로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관로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1번 자 연간 3천만원, 2번 보험 수익자 연간 4천만원, 3번 보험 계약자 연간 4천만원, 4번 보험 수익자 연간 3천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 그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런 세제 혜택은 고객이 정말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보이죠. 특히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는 고객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숙지하고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28번. 다음 표에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맞게 나열한 것은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 제도 관로 가와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확정기여형 제도 관로 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번 가 DC 나 DB, 2번 가 DB 나 DC, 3번 가 DC 나 IRP, 4번 가 IRP 나 DB. 정답은 2번이죠.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은 DB형이고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은 DC형입니다. 여기서 퇴직연금은 많은 고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DB와 DC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제도의 장단점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고객의 퇴직 후 삶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 29번.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연금 개시 전에 위험보장기간과 연금 지급기간으로 구분한다. 2번 위험보장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금과 특별 개정에서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을 더하여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3번 종신연금형이나 종신연금형을 포함한 혼합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번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 환급금은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증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해약 환급금이 변동합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 시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변액연금보험은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 점을 고객에게 명확히 알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죠. 문제 30번.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연금저축보험은 계정에서 운용된다. 2번 제3보험에 해당하는 질병보험은 생사혼합보험에 속한다. 3번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모두 사망보험이다. 4번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은 최저보증 이율이 설정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모두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사망보험에 속합니다. 1번은 틀린 설명이죠. 연금저축보험은 특별 계정에서 운용됩니다. 2번도 잘못되었고요. 질병보험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4번 역시 틀명 설명입니다. 자연연계형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입니다. 여기서 보험 상품의 분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각 상품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꼼꼼하게 정리해 두세요. 문제 31번. 다음 중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생명보험회사는 겸용이 불가능하다. 2번 연금보험은 제3보험에 포함된다. 3번 2008년 상법 개정 시 최초로 제정되었다. 4번 그레이존에 위치하는 보험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제3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계선에 있는 그레이존에 위치합니다. 1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제3보험을 겸용할 수 있습니다. 2번도 잘못되었고요. 보험은 생명보험 상품에 속하죠. 3번도 틀렸습니다. 제3보험은 2003년 보험업법 개정 시에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제3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 장애, 간병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상품이 많으므로 그 특징을 잘 알아두는 것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겠죠. 자, 문제 32번입니다. 다음 중 제3보험의 모집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3보험 상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2번 제 생명보험과 제3보험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하면 된다. 3번 손해보험과 제3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하면 된다. 4번 제3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모두 등록해야 한다. 정답은 4번이죠. 제3보험만을 모집할 경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둘 중 한 곳에만 등록하면 됩니다. 어떤 보험을 판매하느냐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협회가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정확한 자격 규정을 아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문제 33번. 다음 중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회사는 이익을 최고 한도로 책임을 진다. 2번 피보험 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번 존재 여부와 귀속이 보험사고 전에 확정되어야 한다. 4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피보험 이익은 보험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뜻하며 손해보험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생명보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서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루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피보험 이익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차이점을 통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본질적인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문제 34번. 다음 중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사고의 발생과 신체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2번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크지 않다. 3번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해는 보장 대상에 해당한다. 4번 신체 상해의 발생 원인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내부적 요인에 기인해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상해보험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사고와 신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2번은 틀린 설명이죠. 사고 원인에 대한 다툼이 많아 소송이 자주 발생합니다. 3번도 잘못되었고요. 질병이 원인인 상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상해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보험은 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하는 상해를 보장합니다. 외래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고객에게는 사고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지 여부가 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죠. 자, 문제 35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괄호 가이며 보험회사는 직업 직무의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괄호 나에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번 가 1년 이하 나 1개월, 2번 가 1년 이상 나 1개월, 3번 가 1년 이하 나 3개월, 4번 가 1년 이상 나 3개월. 정답은 2번입니다.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보통 1년 이상입니다. 또한 직업이나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증액 청구나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보험료와 보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객에게는 작은 변화라도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문제 36번. 다음 중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질병으로 진단 시, 수술 시, 입원 시, 요양에 따른 비용 발생 시, 필요자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2번 주계약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한다. 3번 일반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정상이 아닌 모든 신체 부분을 보장한다. 4번 만기 환급형으로는 판매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질병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진단, 수술, 입원,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2번은 틀린 설명이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통 특약으로 보장합니다. 3번도 잘못되었고요. 질병보험은 신체에 내재한 원인으로 인한 정상이 아닌 부분을 보장합니다. 4번도 틀린 설명이죠. 순수 보장형과 함께 만기 환급형으로도 판매됩니다.
여기서 질병보험은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상품 중 하나인데요. 고객의 나이, 생활습관 등을 고려하여 어떤 질병 보장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37번. 다음 중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암보험은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낮다. 2번 2019년 이후 특약 형태로는 판매할 수 없다. 3번 암으로 인한 요양자금을 보장할 수 있다. 4번 만기 환급형은 판매할 수 없다. 정답은 3번입니다. 암보험은 암진단, 치료, 요양 등 암 관련 비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1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암보험은 보험금 규모가 크고 진단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도 잘못되었죠. 암보험은 주계약 또는 특약 형태로 모두 판매되고 있습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만기 환급형으로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암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고객에게 암보험의 보장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특히 진단금 외에 요양자금이나 치료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38번. 다음의 표에 가나에 들어갈 용어를 맞게 나열한 것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다수 체결한 경우 상법의 가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시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나에 비례하게 된다. 1번 가 실손보상원칙 나 보상책임액, 2번 가 중복보상원칙 나 보상책임액, 3번 가 실손보상원칙 나 보험료, 4번 가 중복보상원칙 나 보험료. 정답은 1번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손해를 본 만큼만 보상하는 실손보상원칙이 적용됩니다. 여러 보험사에 가입했더라도 중복보상을 막기 위해 각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각 회사의 보상 책임액에 비례하여 나눠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객이 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더라도 중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비례보상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고객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방법이겠죠. 문제 39번. 다음 표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간병보험은 위험률 산출을 위한 경험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일정 기간 위험 변동 추세를 반영하여 보험료가 변동하는 괄호를 채택하고 있다. 1번 위험률 변동제도, 2번 직종별 위험 등급제도, 3번 비례보상제도, 4번 단일 위험률 제도. 정답은 1번이죠. 위험률 변동제도입니다. 간병보험은 아직 위험률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일정 기간마다 위험 변동 추세를 반영해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객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품입니다. 아직은 데이터가 부족해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여 고객이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문제 40번. 다음 중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질병보험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높아진다. 2번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다. 3번 상해보험은 정액보험의 성격을 반영하여 비례보상한다. 4번 질병보험은 만기 환급형으로도 판매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상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정액보상의 성격이 강하지만 실손보상 급부가 있는 경우에만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1번, 2번, 4번은 모두 맞는 상이죠. 이 문제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차이를 묻는 종합문제인데요. 두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인 정액보상, 상해, 비례보상, 질병 이 개념을 헷갈리지 않도록 복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40문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아마 몇몇 분들은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네?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실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인 공부법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아가면 합격이라는 목표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겁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도 더 유익한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